사람들이 유입은 되는데 구매가 안 된다.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100여 개 이상, 한 달에 몇천 개씩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연구에서 얻은 힌트 3가지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너입니다. 제가 이제 2010년 정도부터 2015년 말 2016년 초 정도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구매대행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구매대행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판매했던 상품들 중에서 그 패브릭 바스켓이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원단으로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바구니예요. 이 바스켓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바구니를 제작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하는 일이 워낙에 많으니까 상품도 촬영도 해야 되고, 정말 이미지를 편집도 해야 되고, 상세 페이지 작업도 해야 되고, 이거를 사이트에 올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혼자 다 했었기 때문에 상품 제작에 관련돼서도 뭐 원단을 사러 동대문을 갔다 오고 이런 것들도 저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상세 페이지 작업을 조금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저도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세 페이지에는 신경을 별로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상품은 잘 만들어졌어요. 촬영도 잘 됐고, 상세 페이지 잘 만들었다고 만들었고, 그래서 상품 업로드를 그 당시에만 해도 자사 사이트에도 만들어서 올렸었고, 수서펌도 올리고 오픈마켓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 곳에 다 올렸는데도 생각보다 상품 판매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소규모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품 판매가 지지부진해버리면 매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이 없으면 힘들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블로그들 체험단 이벤트도 진행을 해보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도 생각보다 판매가 이렇게 많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막 급등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트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사이트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이트를 분석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는 유입이 꽤 많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에 10개를 팔았다는 가정하에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매 전환율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0.2%, 1%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에서 3% 사이면 정말 잘 되는 곳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1%보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3,00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판매는 한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개보다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상품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유입은 되는데 구매가 안 된다. 구매가 안 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어쨌든 내 상품을 누르고 들어왔는데, 그 뒤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상품을 결제까지 할 만한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해야 사람들이 내 물건을 구매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한 것들을 토대로 상세 페이지 변경 작업을 이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좋았겠죠. 제가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하루에 100여 개 이상, 한 달에 몇천 개씩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한국에서 물건을 가장 잘 파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동대문에 있을까요? 남대문에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TV 보다 보면 홈쇼핑 채널에 정말 대단한 쇼호스트들이 많아요. 그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아제끼죠. 정말 팔아제낀단 말이 맞을 정도로 막 1시간, 2시간 방송만에 몇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1년이면 막 몇백억어치를 판매를 하잖아요, 혼자서. 그런 쇼호스트들이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는지를 연구하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상세 페이지 구성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서 얻은 힌트 3가지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상품을 판매하는가 아니면 가치를 판매하는가. 제가 이제 2010년 초반에 쇼핑몰을 막 운영하려고 했던 당시에, 이제 막 사업 시작한 초기에 상품들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안 팔려가지고 이런저런 마케팅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봤던 책들 중에 하나 제목이 드릴을 팔려면 구멍을 팔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홈쇼핑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구매하는 구매자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뭐 튜브를 팔겠다, 내지는 아이들 수영장을 팔겠다. 간이 수영장 있잖아요. 물 받아놓고 아이들 들어가서 노는 그런 간이 수영장을 팔겠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유아동 상품이라 그러면 대부분 안전, 뭐 색상,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막 떠올리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모양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실 텐데, 그 튜브를 구매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튜브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보다 이런 튜브 상품이나 이런 뭐 간이 수영장 제품들은 아버님들이 되게 많이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빠들이 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러 들어왔을 때 어떤 걸 심어줘야 실제 구매까지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빠들이 튜브를 사건 수영장을 사건 물건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와이프. 내가 만약에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사람은 와이프인 거예요. 와이프가 이 물건을 보고 정말 잘 샀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엄마들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들이 이거 사가면 와이프들이 다 칭찬한대. 와이프한테 일단 칭찬을 받고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즐겁게 노는 그 장면들, 이거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에서. 이게 가치예요. 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의 반응, 아이들의 반응까지 나에게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이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사가지고 갔을 때의 가치까지도 같이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결제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을 고르는 재미를 주는가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물건이 단품으로 있다면 고민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을 한다는 즐거움도 없어요. 이 선택하는 즐거움이, 왜 우리 베스킨라빈스만 가봐도 베스킨라빈스 31 그래가지고 막 31가지 중에서 막 고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막 통은 하는데 그 통 하나에 몇 개 못 담아요. 막 2개, 3개밖에 못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하면서 선택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해서 이 조합을 사가면 정말 맛있게 먹겠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또 서브웨이에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빵도 고르고 그 안에 들어간 야채도 고르고 그리고 뭐 소스도 고르고 여러 가지들을 고른단 말이에요. 이 고름에 대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 취향이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름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컬러, 한 가지 사이즈, 한 가지 가격, 이렇게만 놓은 것보다는 한 2-3가지 색상, 한 2-3가지 사이즈, 한 3-4가지의 가격대, 이런 것들로 좀 나눠놔서 내가 뭔가 선택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옵션이 너무 많아서 선택할 것들이 막 30개, 40개, 50개 돼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지쳐요. 그래서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3-4가지, 4-5가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고르는 재미를 주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추천을 해주는가. 제가 두 번째에서 얘기한 게 고르는 재미를 주는가였잖아요. 고르는 재미를 주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단 본인이 선택함에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잘 선택을 하는 걸까? 내가 옷을 샀다면 이 옷의 색상이 나한테 과연 어울릴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옷가게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본다고 막 할 때 점원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막 이런저런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칭찬하는 점원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가 나뉘어요. 어떤 점원들은 정말 이쁘시네요. 잘 어울리네요. 이거 사셔야겠는데요. 모든 옷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자가 한 5-6가지의 상품을 가져와서 이래저래 차례차례 입어봤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줘야 돼요. 그 범위를 좁혀줘서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점원한테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 점원이 나한테 신경을 막 써주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지 점원이 추천해주지 않은 나머지 2가지에서 고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을 보다 보면 쇼호스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색상 컬러가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 색상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툭툭 던져요. 이 툭툭 던지는 얘기들이 실제로 그들이 그게 잘 팔리고 있어서 반응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컬러의 제품들이 재고가 많다거나 그 컬러를 좀 빨리 빼야 되는 이유가 있다거나, 이럴 때
그런 멘트들을 종종 던지곤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제품의 그 색상이 잘 나간대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 선택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보면 전화가 오던 아니면 게시판으로 문의가 남겨지던 색상에 대한 문의, 어떤 것들이 가장 잘 나가나요? 어떤 것들이 가장 잘 팔리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더 어울리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런 질문들을 애초에 질문 CS도 차단한다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잘 팔리는 색상을 표기해 준다던가 잘 팔리는 옵션을 정말 이건 추천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표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 보면 그 안에 추천 메뉴 딱 찍혀 있으면 별 막 붙어 있고 막 스탬프 막 이렇게 찍혀 있으면 그 중에서 고르게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잘 모르고 막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은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판매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재미를 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추천을 해주자.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에 대한 구성만 제대로 상세 페이지에 녹여 놓으셔도 실제 들어오는 유입자 대비 구매 전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한번 보세요.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상세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어느 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본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고쳐야겠구나, 어떤 것들을 추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께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각자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